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보험의 기준은 뭘까요? 대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보험료가 좀 저렴한 보험, 그리고 이제 중도 해지하더라도 손해가 적은 보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또 힘들 때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가장 좋은 보험 아닐까요? 내 상황에 딱 맞는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또 우리 내 보험을 부탁해 함께 하시면서 관련 정보들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형규, 최수아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형규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다가도 지금 곳곳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날씨에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타이어 좀 소모, 노후가 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서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보험에 대한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최수아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랑 잦은 눈 때문에 곳곳에서 동파랑 누수 같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신 화재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 시기인 것 같은데요. 화재보험이 이름 그대로 화재 시에만 보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 상식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또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좀 꺼려지다 보니까요. 저희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보험을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비대면 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꺼려지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홈쇼핑이나 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의외로 좀 많은가 보네요. 네, 조금 있는 편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를 애청자분들 또한 오늘 방송을 보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홈쇼핑을 통한 보험 가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홈쇼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상품입니다. 처음에 딱 이 화면을 봤을 때 암 진단비가 1억 원이라는 높은 숫자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한 화면 안에서만 해도 5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일단 그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일형 실속형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고요. 그 이외에는 뭐 다 들어봤던 말 같은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화면 한번 보시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빨간 네모 5개가 보이실 텐데요. 일단 맨 처음 빨간 네모를 보시면 20년 만기
전기간 월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적혀 있지만 결국 이 말의 뜻은 갱신형 보험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20년간 납부한 후에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 납부 후 갱신이 되는 보험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빨간 네모에는 갑상선암, 경제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정막내암까지 총 5가지의 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금의 30%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에 비해 보장하는 암의 범위도 좁고 진단금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또한 세 번째 네모에 보시면 2년 미만 진단 시 보험 일반암 진단금의 50%, 6개월 이전에 유방암 진단 시 암 진단금의 1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암보험들의 일반암 진단금 감액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가입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암에 걸리거나 6개월 미만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이 갑상선암이랑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발병하는 암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험 특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6개월이라는 조건을 두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고 그렇죠. 네. 뭐 이 밖에도 문제점이 더 있는 건가요? 네, 더 있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두 가지는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 그리고 다른 보험이 있어도 100% 정액 지급이라는 문구인데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20년 납부 중에만 오르지 않을 뿐이지 결국에는 갱신형 보험이며 지금 보시면 다른 보험이 있어도 100% 정액 지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보험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모든 암보험들 또한 100% 정액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장된 문구들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보험 가입을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뉴스에서도 종종 기사화가 될 정도인데요. 우리 내보험을 부탁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무분별한 홈쇼핑 보험 가입보다는 전문가를 만나서 직접 대면해 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하신 후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평소에 이제 보험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문제점들이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보험과 관련된 진단 전문가들에게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또 노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도 명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대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홈쇼핑 이외에 또 다른 비대면 보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홈쇼핑 외에 가입률이 높은 이런 비대면 보험 가입으로는 텔레마케팅, 즉 전화 영업에 의한 보험 가입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전화 영업에 의한 보험 가입 스크립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앵커님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보험 가입을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네, 그럼 뭐 제가 지금 상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영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청국생명에서 고객님께 딱 맞는 새로운 맞춤보험이 출시되어 안내 전화를 드렸는데요. 3분만 시간 내어주시면 박주영님께 두고두고 도움이 될 보험입니다. 소외감, 일반암, 고해감 등 모든 암을 포함하여 암 진단 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해드리고요. 암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암으로 입원 시 입원 4일째부터 일당 5만 원, 암으로 수술 시 최대 5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 시 최초 1회에 하나에 50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보험료는 2만 원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10년 동안은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암에 걸릴까 걱정하고 계시는 박주영 고객님께 딱 맞는 맞춤 보험인데 어떠신가요? 자, 앵커님. 정말 흉내를 잘 내시네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네. 보험 가입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통 딱 이런 전화 받으면 괜찮습니다.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일단 전화를 끊거든요. 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일단 좀 소비자의 입장, 뭔가 그러니까 가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말의 속도 자체가 빨라서 사실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나마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게 뭐 암 진단금이 뭐 5천만 원 그리고 뭐 입원 일당이라던가 뭐 수술비 일당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2만 원, 뭐
단 1원도 10년 동안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 못 믿겠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2만 원이라는 거에 아마 혹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이미 우리 앵커님과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상담원의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음에도 일단 진단비가 높고 또 여러 특약들이 가입한 것처럼 돼 있고 보험료도 단돈 2만 원이라 쉽게 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심성이 너무 착하시고 또 워낙 바쁜 짓이라 가입하기 싫다 또는 뭐 다시 말해달라 뭐 천천히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자세한 상담 내용을 물어보진 않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얼떨결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가입하게 된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을 나중에 잘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가입자의 병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알릴 의무 고지 단계에서 예, 아니오라는 단답형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보장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비대면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요, 이런 뭐 자필 서명이나 문서 없이 그냥 녹취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더욱더 분쟁 때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께서 이런 분쟁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비대면 보험 가입 시 가입 절차가 오로지 전화, 녹취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끝까지 설명을 신중하게 듣고 상품의 장단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간소화된 보험 가입 절차가 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 청구 시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뭐 이렇게 텔레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또 지금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가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보험은 우리가 나중에 질병에 걸릴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대면 상담 또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보험 가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보장들로만 구성들로만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일단 보험금 청구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게 원스톱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보험들이 따지고 보면 좀 저렴한 보험료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빈틈이 많은 보험 구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보험을 하시다 보면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병원 방문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게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보험료를 이렇게 고집하지는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사례들도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 실사례를 좀 나눠보자면 제 고객 중에서 2019년 4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때 암 소견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마침 텔레마케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가입 권유를.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나는 지금 암에 지금 의심 소견을 받았다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암보험이 가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후에 암이라는 진단이 확정이 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암 진단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보험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객님께서는 지금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지금 보험사와 지금 아직까지도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암 진단으로 일단 심리적으로도 지금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특히나 더욱더 많이 심각한 상태일 텐데요.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처하신 보험 가입자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올바른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대면 상담 및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에게 또 직면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고민 사연 모아서 해결해 드립니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내 보험을 부탁해를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님들의 증권 분석이나 아니면 긴 내용의 사연들로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사연 등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궁금해하시는 문자 사연들을 저희가 모아서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자로 접수된 사연들을 또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문자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사연들을 저희가 다 답을 해드리진 못하고 그동안 약간 많은 내용들, 같은 내용들의 사연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자 사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하셨는지 그런 문자 내용 차근차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운전자 보험 사실상 이제 방송에 많이 언급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이를 더욱더 잘 모르시거든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정확히 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참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더욱더 어려워 하시는데요. 먼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 가입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이는 운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가해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장해 주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형사적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벌금 또는 형사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이란 일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자인 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구속 또는 기소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자 12대 중과실 중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은 자동차 보험에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이게 다 보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즉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법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하여 벌금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이고요.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발생되는 형사 합의금 이런 거를 보장해주고요.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신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법적 공방을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실상 선택형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12대 중과실이 사실상 뭐 12대 중과실까지 내가 경험하겠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실을 그 12대 중과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 이제 실선 위반했다가 그게 이제 12대 중과실로 되면서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고 맞습니다. 이제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까 변호사 비용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발을 동동 굴렀던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꼭 가입을 해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 사고이다 보니까요, 중한 과실. 그래서 굉장히 중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지르기를 하거나 간혹 자신도 모르게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노란불일 때 X를 밟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나는 신호 위반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중과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갑작스럽게 많이 가입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민식이법이 생긴 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가 혹시라도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 그리고 학교의 근처는 거의 모든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전자 보험이 지금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보시면 뭐 1만 원, 2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일단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게 뭐 내가 뭐 이런 일을 겪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나의 이제 미래에 있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이제 뭐 커피값 아껴서 그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나 운전자 보험 들지 않으셨던 분들은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깨우치시길 바라겠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민식이법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이 나온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 조금씩 더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보강이 됨으로써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 이전에 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내 보험이 좀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았고 후유증은 없이 현재도 계속 약만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도 같이 복용 중인데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사례를 보니까 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건강치료는 가입이 불가능하시고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유병자 보험에 대한 내용을 항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보다 기존에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막상 병력이 있으면 뭐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나온 것이 유병자 보험, 바로 간편보험입니다. 이것도 좀 조건이 있죠.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한 가입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325라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또는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를 받아보세요라는 소견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요. 2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5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 치료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325 조건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사연 내용을 보면 지금 사례자님의 사연 중 내용은 325에 해당되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병자 보험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이내에 어쨌든 의사소견이 좀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네, 일단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한 유병자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유병자 보험에서의 투약 여부는 알릴 의무 면책 사항입니다. 즉 고혈압 약이나 다른 질환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4년 전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고혈압 약도 복용 중인데 일단 유병자 보험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제 가입을 어쨌든 간 염두를 해두고 있으시다면 꼼꼼하게 좀 비교해 보시고 따져 보셔서 가입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험이 단 1도 없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주위 친구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보기도 하고 교통사고 병문안도 다녀오니 문득 저도 빨리 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보험 종류도 너무 많네요. 어떤 순서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30대 여성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보험이 없으세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주위에서 지인들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사고도 당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보험을 좀 가입해둬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은데 어떤 보험 순서로 좀 가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보험 가입 역시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제일 우선순위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실손의료비는 내가 정말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입하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비에 가입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보험 좀 염두를 해둬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손 의료비에서 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실손의료비가 아무래도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이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바로 직장생활이나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입할 보험은 바로 진단금과 수술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암이나 다른 질병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나더라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런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잠시 멈추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금과 수술비로 생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수술비나 진단금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실손의료비로 해서 보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입한 정액 금액 그대로 중복으로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넣을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는 건데요.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 그리고 어느 보험사냐에 따라서 보장하는 내용,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료 또한 보험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꼼꼼하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병에 노출된 이후에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때 위로금 차원에서 혹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메꿔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손 의료비와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보험들은 가입할 게 없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있기는 있죠. 네.
아주 종류가 많아요. 보험은 뭐 시야보험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지만 일단 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많지만 일단 우리 사례자님께서는 보험이 지금 첫 가입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보장을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크게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본인의 경제 생활에 좀 부담이 없고 그리고 보험이라는 상품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지금 당장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차후에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 가입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을 한 후에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또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한두 번 납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좀 자금 마련이 된 부분 하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때서 이제 보험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당장 이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내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랄게요. 02-1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요. 내 상황에 맞는 플랜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전화로는 이제 뭐 부담스러우셨는지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문자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사연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확인해 볼게요. 2006년 가입한 실비 보험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갱신으로 22만 원이 됐거든요. 작년에 허리를 다치면서 도수 치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실비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갱신형 보험료대가 이제 걱정된다 이런 문의들 많이 오는데 실비 보험료 갱신 기준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이다 보니까 5년 갱신형 상품이실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가입하신 후에 2011년, 2016년, 그래서 올해 2021년 세 번에 걸쳐서 총 갱신이 되신 거일 텐데요. 지금 사례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도수치료를 많이 받아서 보험금 지급 신청을 많이 해서 내 실손의료비 보험이 올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손의료비가 갱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손해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2006년이시죠? 2006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들의 전체 손해율을 따져서 갱신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A보험사냐 B보험사냐에 따라서 갱신율이 다르게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가입하신 실비 가입자라고 해도 어느 보험사냐에 따라서 갱신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갱신율을 정하는 이 방법이 올해 7월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개개인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내가 병원 이용을 많이 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다음에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요. 7월에 개정되기 이전에 빠르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이실 때 실손의료비 보험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실비보험료 갱신 기준이 개개인별로 이제 손해율을 따져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실손의료비 가입자들의 이제 총 손해율을 따져서 지금 같은 경우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에서 뭐 아프지도 않는데 도수 치료 받고 이런다고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실손보험료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상당히 억울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일단 7월에 이번 7월부터는 각각 개개인별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사실 또 치료 받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또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전에 개개인별다는 이제 손해율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개정된 그 손해율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가입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7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문의를 하셔서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트럭 운전기사입니다. 자가용 운전도 하고 있고요. 그럼 운전자 보험도 각각 나눠서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 화물트럭 운전기사입니다. 자가용 운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화물트럭과 자가용 운전을 이제 각각 나눠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이걸 질문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사연 내용들은 참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제가 상담을 나눠봤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건 영업용 운전자 보험만 가입해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운전했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자가용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영업용 운전자 보험 한 건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지금 한 건만 가입이 가능하시긴 한데 자동차 부상 치료라는 그런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증권당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장을 좀 더 늘리실 수가 있고요. 이런 운전자 보험은 또 상해 특약이 또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장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보험을 조금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화물트럭과 자가용 운전 그 두 가지 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은 한 건만 가입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포괄적으로 이제 가능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험사를 따져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항목을 집어 넣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사연이 정말 많이 왔네요. 다음 사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요. 강아지들은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가 사람보다도 비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펫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펫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느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반려용품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애완견을 위한 이제 음식도 온라인몰을 오픈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상황인데 펫보험, 이 펫보험의 보장 내용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펫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이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펫보험 역시 갱신형 보험 상품밖에 없는데요. 3년 갱신형으로 해서 갱신하면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도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통원이나 입원 시에 1일 15만 원, 그리고 수술 시에는 1일 200만 원으로 각각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가입을 하실 때요. 자기 부담금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보장을 받는 금액이 70%냐 50%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로 선택을 하게 되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되겠죠.
네, 일단 반려동물들을 좀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일단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단 사람 진료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아까 보시다시피 70% 50%의 예를 들어서 뭐 70% 보장형으로 가입한 강아지면 슬개골 수술비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청구했다면 100만 원에서 70%인 70만 원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10,000원을 제외한 69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3개월 내에 치료, 그리고 검사 여부나 슬개골 탈구나 내장 질환, 그리고 호르몬 안과 질환, 혈액 치료나 진단 여부, 참 많네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없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번 2021년 2월부터 5대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핏불테리어나 도사견 같은 5대 맹견 혹은 5대 맹견과 피가 섞인 믹스견들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이 책임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펫보험 요즘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보니까 지금 알릴 의무 고지사항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꼭 알리셔야 하고 5대 맹견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이라는 거 혹시나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이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또 다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파로 인해 세탁기 쪽 배관이 동파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날씨 정말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파된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세탁기 쪽 배관이 동파가 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화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는데 어때요?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이제 이게 수리가 완료가 됐다면 가능은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번 한파로 인해서 정말로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상담 또한 많이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수리가 이미 끝난 경우라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꼭 누수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걸 넣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누수배상 책임 특약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누수로 인해 우리 집을 수리한 경우 이런 경우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래된 집일수록 가입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추운 날 동파 한파를 걱정하셔서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방송이 끝난 후에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래된 집이면 아무래도 이제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수리가 이미 끝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냥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누수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된다라는 점도 명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험 가입 중인 남성입니다. 현재 사무직인데 현장 영업직으로 직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입할 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직업 고지를 따로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직업이 변경됐다. 보험 고지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당연히 해야죠. 네. 지금 한숨만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일단 저희 사례자님 증권부터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가입 담당자께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다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보험 가입 시에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질병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상해 특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관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직업에 따라 상해 급수는 1급에서 3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1급이 사고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이며 3급으로 올라갈수록 사고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보험료가 가장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이후에 혹시라도 직업이 바뀔 경우 좀 높게 급수가 올라갈 때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변경을 고지하지 않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지사항을 말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직업급수가 높게 바뀌었다고 하면 보험료가 인상이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급수가 한 단계 낮게 됐다고 했을 때는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며 환급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 사례자님 경우에는 사무직이라고 해서 1급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영업직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아마 2급으로 직업급수가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꼭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가입할 때 담당자가 뭐 직업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바뀌어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험에서는 분명히 직업에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 알려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알리지 않으신다면 이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직업이 변경되었다 아니면 뭐 위치가 살짝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라는 점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일반 빌라가 있는데 보험료가 20만 원이더라고요. 방송을 보니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가입이 된다고 해서 제 증권을 보니